네, 안녕하십니까. 해운연구본부 김한나 전문연구원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파생상품을 이용한 해운선사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운임선도 거래를 중심으로입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본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산업은 이자율, 운임 변동 등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운임 변동은 선사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불안,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서 해운 시장의 운임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선사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국적 선사의 경우에 파생 상품을 활용한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선사가 파생 상품을 활용하여 위험 관리 수준을 높이고 파생 상품을 위험 해지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 해지 모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선사의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운임 위험 변동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위험 관리 방안인 FFA의 최적 해지 비율과 해지 효과를 모형별로 추정하여 선사가 활용할 수 있는 해지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연구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사의 위험 요소 그리고 위험 관리 방안을 살펴보고 파생 상품을 활용한 위험 관리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봅니다. 다음으로 FFA의 개념과 거래 동향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모형을 활용하여 FFA의 최적 해지 비율과 해지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해운선사의 위험 요소와 위험 관리입니다. 먼저 해운선사의 위험 요소입니다. 해운선사가 직면한 위험 요소는 크게 가격 위험, 신용 위험, 순수 위험 등이 있으며 가격 위험에는 운임 변동 위험, 이자율 위험 등이 있습니다. 홈즈와 칼리노브스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총 16가지로 분류하고 위험 수준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해운선사의 운영에 가장 위험이 되는 요소는 운임 변동 위험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험 가능성과 역량의 조합이 가장 높은 위험, 즉 위험 수준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운임 변동 위험이 가장 위험 수준이 높은 위험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운선사의 위험 관리입니다. 해운선사는 크게 실물 시장을 통한 위험 관리와 파생 상품을 통한 위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해운선사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대를 다각화하는 등 실물 시장을 통해서 위험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워서 유연성이 부족하고 높은 초기 비용이 들어간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생 상품을 활용하여서 균형 있게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생 상품을 통한 위험 관리는 실물 자산에 비해서 적은 자본으로 위험 관리가 가능하고 위험 요소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다양한 파생 상품을 조합하여서 전체 위험을 분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선사 운영에 가장 큰 위험으로 인식되는 운임 변동 위험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물 시장과 파생 상품 시장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FFA 개념 및 동향입니다. 먼저 FFA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FFA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의 특정 선형 및 항로의 운임을 정산하기 위한 선도형 파생 계약으로 선사들이 운임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파생 상품입니다. 주로 건화물선 또는 유조선 항로 중에 하나에 대해 미래의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운임 수준에 대해 정산하는 계약으로 실물 인도 없이 운임 가격 차이를 거래 당사자 간의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FFA의 기초 자산은 발틱해운 거래소가 제공하는 평균 운임 지수를 기반으로 산출합니다. 우측 그림은 운임선도거래 거래 절차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운임선도거래 거래 현황입니다. 글로벌 FFA 거래량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거래량의 변동성이 높고 특정 시점에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냅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글로벌 경제 회복 과정에서 거래량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FFA 시장은 해운 비용의 예상 변동을 거래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부 시장의 변화가 FFA에 즉각적으로 반영된다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표는 2022년 글로벌 선사의 파생 상품 거래 잔액입니다. 퍼시픽 베이즌, NIK 등 운임 연료유, 통화, 이자율 등 4종류의 파생 상품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스턴 벌크나 스타벌크 커리어스 등은 이 중 3종류의 파생 상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선사의 경우에는 소수의 선사가 FFA를 위험 해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다수의 국내 선사는 FFA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임 선도골의 최적 해지 비율 및 해지 효과 분석입니다. 먼저 분석 범위입니다.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은 2017년 4월 21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로 건화물선 운임과 FFA 변수로 모형을 구성했습니다. 변수의 출처는 클락슨과 발틱 해운 거래소입니다. 현물의 경우에 케이프 OTC 운임, 파나막스 OTC 운임, 수프라막스 10TC 운임, 핸디막스 7TC 운임을 사용했습니다. FFA 관련 변수들은 FFA 1개월물, 1분기물, 1년물, 2년물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분석 방법입니다. 먼저 최적 해지 비율 추정 방법인데요. 최적 해지 비율을 계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최소 분산 해지 비율로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최소 분산 해지 비율은 현물과 선물 수익률 간의 공분산을 선물 수익률 분산으로 나눈 값에 기반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좌측의 식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해지 효과 추정 방법입니다. 해지 효과는 해칭되지 않은 포트폴리오의 분산과 비교하여 해칭된 포트폴리오의 분산이 감소한 비율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해지 효과가 1이면 선물 계약이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서 분산이 100% 감소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해지 효과가 0이면 선물 계약으로 해지를 해도 위험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최적 해지 비율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FFA의 해지 비율과 해지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OLS, VAR, VECM, DBEC-M 같이 모형을 활용했습니다. 정적 모형과 동적 모형을 활용하여서 다양한 관점에서 해지 비율과 해지 효과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해지 비율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VECM은 상대적으로 높은 해지 비율을 나타냈고 OLS와 VAR은 낮은 해지 비율을 보였습니다. OLS와 VAR의 경우에 케이프와 파나막스 선형의 단기 계약에서는 높은 해지 비율을 나타냈지만 장기 계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VECM은 모든 선형에서 비교적 높은 해지 비율을 나타냈고 특히 케이프와 파나막스 선형에서는 중기와 장기 계약에서도 확연히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수프라막스나 핸디막스의 경우에는 장기 계약에서 VECM의 해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DBEC-M 가치의 경우에는 선형별 변동성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고 시장 조건에 따라서 해지 비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해지 효과 분석 결과입니다. 전반적으로 OLS와 VAR은 단기 계약에서 높은 해지 효과를 나타내고 중기 계약에서는 DBEC-M 가치가 안정적인 성과를 나타냅니다. 선형별로 해지 효과를 살펴보면 OLS와 VAR은 높은 단기 변동성을 가진 케이프와 파나막스에서 단기 계약, 특히 1개월물에 효과적으로 나타났으며 수프라막스와 핸디막스에서도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습니다. 디베크 M가치 모형의 경우에는 1년물 중기 계약에서 높은 해지 효과를 보였습니다. 케이프 시장의 높은 운임 변동성과 파나막스 시장의 수급 조작 특성을 안정적으로 반영하여 케이프와 파나막스 중기 계약 시 디베크 M가치가 효과적인 해지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VECM의 경우에는 장기 계약에서 효율성이 크게 감소하거나 전반적으로 낮은 해지 효과를 나타내어서 벌크선 운임 해지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형별 해지 효과를 살펴보면 OLS와 VAR은 단순한 구조를 통해서 현물 시장과 FFA 간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추정함으로써 단기 계약에서 높은 해지 효과를 기록하여 단기 변동성 관리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베크 M가치 모형은 변수 간의 동적 상관성과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복잡한 시장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서 중기 계약에서 우수한 해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종합적으로 복잡한 시장의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는 해지 전략이 필요하다면 디베크 M가치,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해지 전략이 필요하다면 OLS와 VAR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OLS는 특히 단기 계약을 해지하는 데 유리하고 디베크 M가치는 장기적인 균형 관계를 모형하는 데 적합하지만 장기 해지에서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어 장기 계약에서 활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모형은 각기 다른 특성과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 모형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모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해지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요 선형에 따라서 최적의 해지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동적 해지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운 선사들은 이러한 모형을 활용할 때 단순히 해지 비율을 추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해지 효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형별로 도출된 해지 비율을 실질적인 시장 데이터랑 연계해서 그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성과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 선사의 경우에 장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디베크 M가치를 활용해서 시장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적 해지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견선사의 경우에는 자원이 제한적이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OLS와 VAR을 사용하여서 안정적이고 유연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소형선사의 경우에는 자원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제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OLS를 활용하여서 간단하고 보수적인 해지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적 선사의 경우에는 대형 선사가 거의 없고 대부분 중견이나 소형 선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OLS나 VAR을 활용하는 전략을 통해서 운임 변동 위험 관리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